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경치 좋은 한옥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한때 부잣집으로 유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몇 년 전 도시 생활에 지친 젊은 부부가 그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꿈에 부풀어 있었죠. 천몇 주 동안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부부는 집을 수리하고 정원을 가꾸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아내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틈 사이로 바람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것 같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을 깨워 확인해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밤마다 같은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 거울을 쳐다보면 뒤편에 낯선 실루엣이 보였다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남편 또한 이상한 기운을 느끼곤 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동네 어르신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르신은 오랫동안 그 집에 대해 알고 있던 터라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집은 원래 큰 부잣집이었지만 예전에 이 집에서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모조리 사라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피하라고 경고했지만 잊히고 말았죠. 다만 집을 파는 이들은 이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부부에게 최대한 빨리 그 집을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곳에 투자한 시간과 돈이 아까웠고 무엇보다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썩은 목재 바닥을 살피고 집 구석구석을 뒤지다 벽장에 숨겨진 작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을 열자 지하로 이어지는 오래된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용기를 내서 두 사람은 아래로 내려갔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지하는 의외로 넓었고 한쪽 벽에는 수많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사람들은 그들이 사라진 가족들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의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가족이 겪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과 소리들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 벗어날 수 없음. 이 집은 우리를 잡아두기 위해 존재하는 듯 하다라는 글이 마지막 페이지에 떡하니 적혀 있었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짐을 챙겨 그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빠져나가는 순간 문틈을 통해 무언가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보내는 집의 환송 인사 같았습니다. 그 후 부부는 도시로 돌아가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간혹 밤이 되면 그날의 집 소리가 귓가에 맴돌곤 했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언젠가 그 집을 모르는 또 다른 새로운 주인이 그곳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종종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역시나 그 마을은 전설로 남아 오늘날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공포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는 순전히 창작임을 밝힙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의 고양이 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이 마을에는 집집마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고 마을 전체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은 외지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고양이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온 한 젊은 사진작가가 고양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 마을의 소문을 듣고 이곳에서 특별한 테마의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마을에 도착해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들의 다양한 모습과 신비로운 분위기를 카메라에 담으며 작가는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작가는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고양이들이 사라지고 마을 전체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던 그는 한 낡은 저택을 발견했습니다. 저택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었고 작가는 호기심에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택 내부는 먼지투성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작가는 저택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커다란 거울이 놓인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거울은 무언가 특별한 힘을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작가는 그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셔터를 누르는 순간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거울을 응시하자 그 안에서 고양이 눈처럼 빛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울은 갑작스런 파열음과 함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서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풍경이 나타났고 수많은 고양이들이 거울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깊고 끝없이 어두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작가는 겁에 질려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와 마을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여전히 기이한 침묵에 잠겨 있었고 고양이들도 모두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도로를 따라 빠져나가려 했지만 길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이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가기 시작했고 주변은 점점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이 마을이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멀리 외딴 곳에 위치한 세상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어지는 마을이었으며 모든 고양이들은 그 차원의 문을 지키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작가는 다시 저택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거울이 있는 방으로 돌아온 그는 어쩌면 그 장면이 자신이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다시 한번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거울이 천천히 그를 삼키듯 다가왔고 순식간에 그는 깊고 오묘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그 낡은 저택 앞에 낯선 사진작가의 카메라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고양이들이 마을 곳곳을 다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양이 마을의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이상한 전설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날 밤 거울 속에서 다른 차원의 섬뜩한 고양이 눈들이 자신들을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고양이 마을의 공포 이야기는 인터넷에 퍼져나갔고 그것은 끊이지 않는 전설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용감한 영혼들이 그 마을을 찾아가 이야기의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만 아직도 그 누구도 그 이야기 가사실인지 확증을 가지지 못한 채 무서운 거울의 전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래 7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었고 집세가 저렴하여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좁은 복도와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은 그곳의 역사를 실감하게 했다. 나는 방 하나가 딸린 작은 원룸을 구하게 되었고 그때는 그 집이 나에게 어떤 공포를 가져다 줄지 전혀 알지 못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학교를 오가며 바쁜 일상을 보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밤 12시를 조금 넘긴 시간 어디선가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옛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낡고 쓸쓸한 멜로디였다. 처음에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반복되었고 분명히 내 방 안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소리의 정체를 알기 위해 나는 방 안을 이리저리 뒤졌지만 소리의 출처를 알 수 없었다. 소리가 시작될 때면 방의 공기가 차갑고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밤이 되면 점점 그 소리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그들은 집이 오래돼서 나는 환청에 거실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노랫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자정이 다가오자 그 소리는 어김없이 다시 들려왔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갔다. 소리는 벽장 구석의 어느 지점에서 가장 크게 들렸다. 손전등을 켜고 벽장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손전등 불빛이 벽장 안쪽의 낡은 나무 벽에 스쳤다. 표면이 다소 다른 부분이 눈에 띄었고 나는 그곳이 숨겨진 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문을 열자 좁고 어두운 계단이 아래로 이어지고 있었다. 계단은 지하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아래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작은 지하실에 서 있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가득했고 벽 한쪽에는 이상한 기계가 세워져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축음기였고 노랫소리는 분명 그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축음기에 가까이 다가가자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방 구석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창백한 얼굴에 공허한 눈을 가진 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있는 힘껏 방을 빠져나와 위층으로 달려갔다. 방으로 돌아와 방문을 잠갔을 때까지 끔찍한 공포가 온몸을 감쌌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방에 다시 가지 않았다. 다행히 노랫소리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이 경험을 친구들에게 다시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그 건물에 얽힌 오래된 사건을 하나 들려주었다. 바로 그 방에서 한 여자가 수십 년 전 술에 취한 채 노래를 틀고 외로움 속에 죽어갔다는 이야기였다. 그 여자의 영혼이 그 노래와 함께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소문이었다. 나는 곧 이사를 갔다. 하지만 그 후에도 그 노랫소리는 종종 내 꿈에 나타났고 이상하게도 그 멜로디를 들을 때면 항상 그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느껴지곤 했다. 이것이 나의 공포스러운 경험이었다.